서울에 비오는 가을밤. 빗속은 쉬지 않고 계속 내렸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15층에서 유녀는 어린 딸 민지를 잠재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5살의 민지는 검고 둥근 눈을 가진 매력적인 소녀였지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의사들의 주의를 사로잡은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에 매우 민감했다. 엄마, 울음소리 들려 민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떨렸다. 소연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 그냥 소리일 뿐이야. 하지만 민지는 갑자기 일어나서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아니, 분명히 들려. 아기가 울고 있어.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다른 아이라면 쉽게 진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지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청각과민증이라는 감각장애를 진단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감각장애입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해요. 민지가 간청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반짝였다. 너무 늦었어. 민지 우소연이 설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있어? 하지만 아기가 울고 있어요. 민지가 절박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소연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1시였고 그녀의 남편 민혁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아파트를 나가지 않았을 텐데 특히 비 오는 밤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좋아요. 소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자. 하지만 먼저 비옷을 입어야 해. 재빨리 비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경비원 김 씨는 그들을 보고 놀랐다. 소연 씨, 이 시간에요. 그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소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녀는 쓰레기통이 있는 건물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오랜 경험으로 그는 많은 이상한 것을 보았지만 폭우 속에서 한밤중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아이를 본 적은 없었다. 저도 같이 갈게요. 김 씨가 손전등과 큰 우산을 움켜쥐며 제안했다. 세 사람은 대형 산업용 쓰레기통이 줄지어 있는 쓰레기 구역으로 걸어갔다. 비가 여전히 많이 내리면서 물방울이 땅과 쓰레기통을 때리는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민지는 쓰레기통 중 하나 앞에 멈춰서서 그것을 가리켰다. 여기 아기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소연과 김 씨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김 씨는 소연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자 쓰레기통에 손전등을 비췄다. 그들은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려 검은색 쓰레기 봉지를 드러냈다. 그러자 빗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신생아의 울음소리였다. 맙서사 소연이 충격에 헐떡였다. 주저하지 않고 그녀와 김 씨는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느슨하게 묶인 검은색 비닐 봉지 안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아기는 여전히 피투성이었고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119에 전화해 소연이 소리치며 재빨리 코트를 벗어 아기를 감쌌다. 아기는 여전히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피부는 이미 푸르스름하게 변했다. 김 씨는 즉시 응급서비스와 경찰에 전화했다. 민지는 얼어붙은 채로 서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다. 아기가 너무 무서워했어. 민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함을 나누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충격과 슬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15분 후 구급차 소리가 밤의 침묵을 깨뜨렸다. 의료진은 재빨리 아기를 데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소연은 김 선생님에게 민지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가기로 했다. 아니,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민지가 소리치며 김 선생님의 팔을 잡아당겼다. 민지, 소연은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아기를 돌봐줄게. 김 선생님과 함께 있어줘.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화할게. 여전히 울고 있던 민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구급차 안에서 소연은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기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고 피부는 여전히 파랗게 물들어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더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찾았어요. 젊은 간호사가 주사를 맞을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아기에게 다행이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더 기다렸다면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소연은 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지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없었다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기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소연은 밖에서 불안하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이 10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집에 전화해서 민지를 확인했고 김 선생님은 민지가 소파에서 잠들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지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아과 의사인 이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그